바로 대나무숲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 이모저모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시청률이 되게 높대요. 네.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언제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봐왔습니까? 관련한 서두 말씀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세계에서는 말의 책임이 늘 따른다. 공익자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이 너무 부족하다.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업무 파악에만 6개월에서 1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기관장들이 많아가지고 1년 내내 업무 파악만 하다가 1년 좀 넘어가지고 선거한다고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기관장 배제 상태에서 조직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관행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업무라고 하면 숫자까지 똘똘똘 외고 있을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꼭 지는 자세를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상필벌하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질의해갖고 사람 자르고 그런 거 봤냐? 저기 일만 잘하면 나 그냥 쓰잖냐? 일을 잘하라는 걸 증명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성향이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업무 파악 잘하고 일 잘하면은 나는 인정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치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은 바 본분만 잘 해라 이건데 그게 어려워? 그거 하기 싫고 나 정치질 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알아서 나가라는 거지. 자, 저는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보고들 중에 해결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네. 난 이게 제일 컸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네. 대처리를 하면 부피가 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정치하는 놈들은 다 준대. 그러니까 이 앞에서 기관장 하는 애들은 네, 5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당적 있는 분 말씀하지 마시고, 실무자가 얘기해보라고. 네, 저는 당직이 없고, 원자력만 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방패물 관리국장이 답변을 합니다. 10년을 들여갖고 8천억을 들여 미국이랑 같이 재처리 연구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재처리를 하기 힘든 국가다. 왜 힘든 국가냐? 우리나라의 중수로하고 경수로하고 쓰는 연료가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중수로 핵 연료가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수로가 원자력 발전소가 25개인데 3개만 중수로, 월성 2, 3, 4호기, 1호기는 멈췄으니까요. 요것만 중수로고 나머지 22기는 경수로라는 거야. 근데 핵 연료를 배출하는 양은 50대 50으로 똔똔이라는 거야. 이게 중수로를 쓰고 있는 지금의 월성 2, 3, 4호기가 나머지 22개만큼 핵 연료를 배출하고 있는데 중수로에서 나온 거는 재처리를 해봐야 쓸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경수로는 일반 물을 써갖고 냉각을 쓰고 중수로는 이 중수를 만들어서 냉각수를 쓰는 차이거든요. 근데 경수로에는 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중수로에는 일반 우라늄, 천연 우라늄 농축 안 하고 써요. 그래서 농축 안 한 우라늄에서 돌려갖고 뽑은 연료봉에서는 다시 재농축을 하거나 재처리를 해봐야 뽑을 양이 부족한 거야. 대신 농축으로 안 했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나오는 거지. 근데 경수로 쪽은 지금 5% 정도를 농축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 주기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갖고 한 20% 넣으면 5배 쓸 건데 5%, 4%밖에 못 넣으니까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연료봉을. 그래서 1년이면 750톤에서 10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50%는 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나머지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뽑고 뭐 이걸 뭐 하고 이 재처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전문가가 이 원자력만 연구했던 사람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원자력기술원 네. 원장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기술원 원장 얘기가 50%는 못 쓰는 거,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거는 5% 내외의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만 년 동안 묻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분리를 해갖고 요만큼 작게 만들어서 이게 전체 중에 그 전체 해결료 중에 5% 정도를 추출해갖고 고준위 폐기물을 따로 분리를 하면 나머지 95% 정도는 저준위가 되는 거고 요것만 10만 년을 보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파묻으면 100%를 전부 다 10만 년 동안 파묻어야 되는데 그거를 연료 처리를 하면 5%만 10만 년 처마는 걸로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일반적인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 갖고 제연료를 뽑는다고 해서 그걸 뽑아봐야 어차피 저농축인 상태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연료로서 돈 들여서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처리를 한다, 뭐 재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연료를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핵폭탄 만들 거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처리를 해야 된다, 공장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20년째 미국이랑 재처리 공장을 돌리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논쟁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처리보다는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해서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양에 대한 걸 줄이고 나머지는 일반 보관해서 250년 정도 놔뒀다가 이제 그 자연 반감기 이후에 폐기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이중의 방법으로 방패장이나 폐기를 위한 연구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지. 대신에 농축은 다르다는 거예요. 폐경료를 농축하는 기술은 중수로를 돌리는 이유는 중수로에 천연 우라늄을 돌리면 여기서 플루토늄을 뽑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지금 중수로를 돌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수로 자체에 있는 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보다 농축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 전후대의 저농축 연료봉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이 연료의 사용 기간을 길게 4배, 5배로 늘리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도 그러고 비용적으로도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얘기를 그 담당자한테 직접 들을 기회가 없고 그렇죠. 언론이나 중간에 껴있는 교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들 입맛대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재처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재처리는 MBC고 해결려고 간에 무조건 폐기하는 게 맞다는 거야. 다만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해서 10만 년 관리되는 거를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관리 폐기물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게 좋고 그 정도 기술은 우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난임치료 지원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난임 확인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흔히 시험관 아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5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답니다. 물론 45회를 다 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그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원이 열려 있는데 한방에도 불임치료가 있대요. 네. 근데 한방에서 하는 불임치료는 비급여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일부 지자체에서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왜 서양의학으로 하는 불임치료는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45회까지 해주면서 한 방은 안 해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복지부 안에 사무관급 이상 되는 분들 중에 한의사 한의사가 있냐?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의료 보건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양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질의였고요. 근데 그거는 대충 아실 텐데, 양이들은 한의사들을 거의 사기꾼 취급합니다. 의사로, 서양의학만 의학이야? 네. 의사로는 아예, 의사로 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브란스가 들어와서 100년 전에 그 중의원 차리기 전에는 그러면 대한민국 5,000년 동안 의료는 누가 담당했는데 누가 이 민족을 먹여 살리고 질병에서 구원을 했는데 장금이 허준 다 어디 가고 근데 양이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정과 시스템을 전부 독점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어요. 요런 불균형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 몸이 거의 아작이 나거든요. 네. 엄청 진짜 몸을 헤쳐가면서 하는 건데 유명한 경주의 모 한의원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거기서 한약 지어 먹으면은 아기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들 경험하시고 이렇게 아름아름 퍼져가지고 아니, 우리 주변도 한의사 만나가지고 애기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의가 유용하고 그쪽으로 해갖고 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죠. 계속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확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재권 관련해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의료보험 지출이 이제 젊은 층은 별로 없는데 노년층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젊은 층이 불만이다. 그런 근데 부분이죠. 그게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내놓은 의료보험이 사실 의료보험 재정